그러니까 지금 되게 역설적인 게 그 매불쇼는 사실은 최근 국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 댓글창도 약간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최고 앵커를 중심으로 하는 호호도 사람들이 나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뉴스공장은 약간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네. 그 김어준 제가 이제 뭐 김어준을 오래 비판해 왔던 거는 다 아실 테고 비판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정청을 해뭐 김어준 뭐 아니 비판하는데 왜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스피커를 더 키우세요. 비판을 오래 죄송합니다. 예. 그 김어준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김어준은 그게 뉴스 공장이 아니라 드림 공장이에요. 드림 공장. 아 드림 공장. 예. 꿈과 희망을 파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 꿈과 희망을 예. 판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 김어준은 교주고 최욱은 광대다. 근데 광대가 어설프게 구루가 되려고 했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난 거고 김어준이 정청래 편인 거나 유시민 편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욱은 몰랐어 사람들이. 몰랐지. 그러니까 뭐 예. 그 편인지 아닌지도 다 헷갈리고 사실은 그냥 유시민 나오면은 가장 조회수 잘 나오니까 데려왔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꼭 유시민의 모든 관점에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랬는데 이쪽은 알잖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애매한 사람이 오히려 타격을 받는 거고 확실한 사람은 전선이 생겨버리면은 그쪽으로 다 뭉치는 거야. 이제 정청래와 김어준은 원팀이 될 거고 그럼 정청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이제 그걸 뭐 뭐라고 부르든 문조 털레오라 부르 뭐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다 이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예요 여기는. 꿈과 희망 매출액이 450억인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지갑 열어가지고 그 굿즈 비싼 누가 거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자발적으로 내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발적으로 헌금 내는 거라 기본적으로. 야, 이거 구조가 큰일 날수 있어, 이거 아니야.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년필이 20만 원이나 내가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내 마음속으로 후원을 하는 거는 그 메커니즘이 똑같아. 그래서 교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꿈과 희망을 파는 게 이게 이 체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체육은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이쪽은 이제 세뇌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더 앞으로 김어준은 잘 될 거다. 근데 네. 민주당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이번에 없어요. 확인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 얘기냐면은 네. 예전에는 김어준의 한마디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시차를 일주일 두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그러면 김어준이 원하는 대로 이게 이 판이 국회의원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향력, 의제 설정 영향력은 확연히 떨어졌다. 네.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건하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이분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분이에요. 최욱 씨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본인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판받으면 사과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김어준 씨는 그게 없어요. 비판받으면 난 내 영향력을 인식하지 않아 이런 태도예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는 방송 사장들 같은 경우에 임기가 있고 내규가 있고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는데 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그 어떤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고 치면은 그냥 위험위험 넘어가요. 지난번 장인수 기자 건이 그랬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저 영향력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저 채널에 대해서는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해악이 되느냐? 최욱 씨는 민주당 당무라든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어준 씨는 명백하게 개입을 하려고 해요. 누가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고 누가 뭐 어땠으면 좋겠고 그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다스베이다 이런 데다가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무슨 절시키고 뭐 유권자한테 시킨다고는 하지만 사실 김어준 씨의 말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인데 그런 사람한테 자꾸 휘둘리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최욱 씨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김어준이라는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고 성찰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네. 붙여가지고 여쭤보면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갔던 김부겸 후보는 네. 광역단체장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네. 왜 안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 너무 뻔하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나가봐야 선거에 도움이 안 돼. 아니 난 저는 김호준 씨나 그 김호준 씨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김호준 씨 출연한 해서 이를테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 노래 불렀잖아요. 네. 노래 부르는 거 쇼츠로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한테 뿌리면 좋네 이러면서 찍으러 갈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표가 떨어져 나갈까요? 상식이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죠. 그거는. 네. 김호준 씨에 대한 개인적인 호흡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지역구에서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안 나간 거거든요. 근데 김호준 씨가 방송할 때 그걸 평가하기를 공중전을 조금 더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공중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네. 인터뷰 90개 하고 전국에서 대구시 캠페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 안 하거나 평론 안 한 소식 매체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예. 왜 김호준 뉴스공장에 안 나갔는데 여기도 나오셨어요. 예. 예. 굉장히 일찍. 예. 예. 그거 안 나가면은 공중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의식을 조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거 짧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 하정우 후보한테 이제 응원가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유세 노래 시키는 거 보고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기적이다. 예,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 지만 하는 거야, 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절 시킨 것도 똑같아요. 뭐 그 맥락들을 또 뭐 하더라도 그 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후에 어떤 비판을 받을지 이 진영이 민주당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안 중요해. 그냥 지가 거기에서 웃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동의가 되는 그러니까 물화일체가 아니라 어준이랑 나랑 어화일체가 돼가지고 어화일체. 이게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지금 시켜주는 거야 지금. 어준이가 하는 거가 예.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낄낄대고 웃는 거야. 근데 그 후보가 받을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은 부산 북구 시민들 좋아하겠냐고 거기서 어준이한테 그러니까요. 어준이 네. 앞에서 재롱 피우면은 그러니까 이기적이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진짜로. 한번 성찰을 제가 뭐 김어준 어차피 성찰을 안 하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한번은 잘 지금 생각해봐라 돌아봐라 네. 진짜.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못 해요. 못하지. 겁나거든. 그거 당내 선거라도 하려 그러면은 거기 나가서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1인 1표제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공천 받으려 그러면은 거기 나가서 지지자들의 사랑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을 못 해요.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네. 잘못을 해도 자꾸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로 방어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 저라고 뭐 겁이 안 나겠어요? 민주당인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크게 내가 지지층한테 욕을 뭐 정치할 먹겠네. 사람인데 욕을 솔직히 말해서. 먹겠네.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쫄지 마 씨바. 김어준이 얘기했어. 쫄지 마 씨바. 내가 그거를 칼럼 제목으로 썼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언더독일 때의 태도가 바로 그거였거든. 쫄지 마 씨바였거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을 때는 네.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가감 없이 얘기를 해야 그 방송이 유지되는 한 좀 개선이 될 테고 그래야 진영이나 민주당에서도 더 좋은 스피커로 활용할 테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겁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인혜 씨는 워낙 이제 방송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니까 한 번쯤은 뉴스공장 여러 그 방송이 있으니까 네. 연락이 한 번쯤 오지 않았어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네.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좀 정치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그냥 그 방송에 대한 그런 주관적인 큰 생각은 좀 어때요? 예. 저는 최근에 과거의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방송을 사실 듣고 보질 그러니까, 않으니까 그래서 잘 하는 모르지만 얘기야. 최근에 예. 가장 거부감이 드는 한 가지는 코어 강성 지지자분들이 예.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들려왔던 말은 뉴 이재명 뒤에는 결국 이재명이 있었어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조급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평택을 선거 그렇게 공력을 기울여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을 했는데 그것도 2등도 아닌 3등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누구를 위협으로 인식했을까? 그리고 진영 안의 경쟁을 두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위협의식 때문에 스스로를 더 강력하게 포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고. 그리고 뭐 네트워크가 있다, 뒷배가 있다 이 악플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네트워크 저는 아는 방송인 연락처 한 명도 없고 뒷배 아니고 나 아랫배만 있을 뿐이야. 아무리 뛰어도 안 빠져 내 아랫배는. 아랫배는 구교형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시간으로 네트워크 얘기 나오겠네 앞에로 또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답답하다 느껴지는 거죠. 네.